192쪽을 보겠습니다. 190쪽을 보시면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 나오는데 이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은 2월달 강의를 확인해 보시고요. 이걸 또 할 수는 없어요. 다른 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건 2월달 강의로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192쪽을 보시면 이번에 중간에 반가로 이번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에 대위 신청이 있습니까? 네,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요거를 1번, 2번 다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는 지금 아파트를 한 동 그릴 거예요. 이 아파트의 이름은 혹시 아시나요? 네, 자이 아파트. 내년에는 바꿔야 되는데 1001동입니다. 101호, 202호, 303호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가 있겠죠.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지라고 불러요. 이때 이거 다 설명한 건데요. 이 1001동 건물의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먼저 1001동에 관한 표제부가 있겠죠. 그리고 101호 표제부 있겠습니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쭉쭉쭉 가서 302호 표제부도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물론 303호도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 102호부터 301호까지도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존재하겠죠. 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1001동의 등기부예요. 1001동 등기부니까 이 등기부의 이름은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부를 겁니다. 303호 등기부도 이거예요. 이거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니까. 따라서 이 등기부의 이름은 구분건물 등기부라고도 부릅니다. 혼용했었어요. 집합건물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 물론 규약상 공용부분은 여기에 배치시킵니다. 규약상 공용부분도 표제부는 존재한다고 했죠. 그 표제부는 여기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1001동 표제부와 101호 표제부 그 사이에 이게 규약상 공용부분 표제부가 배치가 돼요. 이때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다른 일반 건물 등기부와 달리 요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맞아요? 이때 이 토지에 관한 내용 1001동 표제부 하단부에는 제목이 뭡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요.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맞아요.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록이 될 테고 요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기록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공통된 단어가 있네요. 뭡니까? 대지권. 따라서 여기에 기록하는 등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지권 등기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동시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9개의 구분건물 중에서 처음으로 분양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갑이에요. 최초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갑은 너무 기분 나쁜지 자기가 보존등기 신청을 통해서 이 등기부를 만들고자 합니다. 너무 기뻐서 보존등기를 통해서 갑은 등기부를 만들고자 해요. 그러면 갑은 303호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니까 303호 보존등기 신청하겠죠. 이건 자신의 소유 건물이니까 소유자로서 직접 신청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직접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죠. 갑이 직접 신청하는 부분은 303호 표제부, 갑구, 을구. 그 다음에 여기 한동 건물도 303호 들어가 있죠. 이것도 갑이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갑은 나머지 표제부도 신청해야 되겠죠. 갑은 나머지 표제부도 신청해야 될 겁니다. 즉 나머지 표제부 등기도 갑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이때 나머지 표제부는 소유자가 따로 있겠죠. 갑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갑은 직접 신청하는 겁니까?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죠. 그리고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이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돼야 될 겁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설명드렸죠? 다시요. 최초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자신의 구분 건물을 직접 보존등기 신청하고 나머지 표제부 등기도 대위 신청하고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를 자꾸 출제하느냐면 이걸 자꾸 출제해요. 최초로 보존등기 신청하는 자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한다. 맞는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입니다. 대위 신청하는 것은 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표제부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출제하냐면 나머지 표제부를 직접 신청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나머지 표제부는 소유자가 따로 있죠. 그래서 대위 신청하는 것이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또 출제되는 문구가 뭐냐면 동시 신청입니다. 이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지문을 한번 읽어보죠. 기억.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 즉 표지부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 경우에 구분 건물 소유자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제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정리해보면 최초로 보존등기 신청하는 자는 자신의 구분 건물을 소유권 보존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나머지 표제부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하는 것이고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니은을 보시죠. 이 경우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제부 등기이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죠. 권리 등기도 대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표제부 등기만 대위 신청하는 겁니다. 동글뱅이 2번을 보실까요?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 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맞았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안 되셔요? 네. 설명 듣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토지가 존재하고요. 이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그리고 이 토지 위에는 건물도 하나 있고요. 건물은 갑 소유자입니다. 둘 다 갑 소유자예요. 이때 갑은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지상권을 취득할 겁니다.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토지 위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그러면 이 토지 위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인데 토지 위를 사용 수익하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민법에서 지상권의 목적 두 가지인데 왜 저만 쳐다보셔요? 머리를 돌리셔야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수목의 소유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민법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그 다음에 수목의 나무,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그러면 을은 갑으로부터 지상권 설정받아서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이때 을의 목적은 뭐냐면 건물의 소유 목적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네. 어디다 짓까요? 힌트, 계집을 짓는 건 아니에요. 계집은 여기다 지으면 되겠죠? 작으니까. 근데 계집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집. 어디다 지을까요? 네, 위에. 우리 판례가 이걸 인정합니다. 우리 판례가 지상권자는 요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이 신축한 거니까 을 소유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등기부가 건물 등기부가 요것만 있었을 테니까 표제부 있을 테고 갑구 있을 테고 을구가 존재했겠죠. 그런데 이제 을이 지상권자로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거는 갑 소유, 을 소유 무슨 건물로 바뀝니까? 구분 건물로 바뀌죠. 처음에는 일반 건물이었으니까 일반 건물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했었는데 을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소유자가 다르니까 구분 건물로 바뀌었죠. 그러면 구분 건물 등기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구분 건물 등기부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먼저 한동에 관한 표제부 있을 테고 1층 표제부 있을 테고
갑구 있을 테고 을구 있을 테고 2층 부분에 대한 표제부 있을 테고 갑구 있을 테고 을구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등기부에서 이 등기부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일반 건물 등기부에서 집합 건물 등기부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일반 건물 등기부와 집합 건물 등기부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표제부가 생긴 게 달라요. 일반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뉠까요? 안 나뉠까요? 안 나뉘어요. 근데 집합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뉘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또한 이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처음에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등기부가 요 일반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서 집합 건물 등기부 표제부로 요 바뀌는 등기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권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지권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된 등기를 대지권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의 내용이 바뀌는 것도 대지권 변경 등기지만 대지권이 생기는 거, 대지권이 소멸하는 거, 대지권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거죠. 대지권이 소멸하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를 대지권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너무 어려워서 보통 중개사 쪽에서는 설명을 안 합니다. 대지권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된 등기를 뭐라고요? 대지권 변경 등기. 그럼 이 대지권 변경 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서 어디에 하는 걸까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그렇죠. 이건 표제부 등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때 을은 소유자로서 보전 등기 신청하겠죠. 을은 2층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로서 보전 등기 신청할 겁니다. 이는 소유자로서 신청하는 거니까 직접 신청이겠죠. 되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을은 요 표제부도 만들어야 되겠죠. 을은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누가? 을이. 이게 무슨 등기라고요? 표제부 등기를. 그런데 요 부분은 누가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갑이 신청해야 되죠. 그런데 갑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을이 신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직접 신청입니까? 대위 신청입니까? 대위 신청.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쩔까요? 동시 신청.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시는지. 기억.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누가? 을이. 그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을이 신청할 때는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 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 즉 대지권 변경 등기, 표제부 등기를 을은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신청이 아니라 대위 신청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니은을 보시면 네, 여기까지 요거예요. 이걸 해설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직접 신청하고 표제부 등기, 대지권 변경 등기를 소유자를 대위에서 신청하고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실까요? 되셔요? 안 되셔요? 되시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죠.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건물의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쪽 토지를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모여서 요 돈을 각출해서 요 토지를 샀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있어요. 그러면 대금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조금 낼 수도 있죠. 그러면 요 토지에 대한 대지권 비율은 달라지겠죠. 맞아요. 이 전체가 이제 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토지를 매입할 때 돈을 다 금액이 달라요. 그러면 이 대지권 비율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여기에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하는데 요 비율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니까 이제 이 갑은 요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겁니다. 내용의 변경 등기를.
그런데 이 부분은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갑은 이것은 직접 신청하는 거지만 이 부분도 다 고쳐야 되겠죠. 이건 누가 신청해야 됩니까? 소유자들이 신청하는데 동시에 신청이 돼야 되니까 요 갑이 어떻게 신청한다는 겁니까? 대위 신청. 두 개는 동시 신청.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대지권의 내용 변경 등기도 마찬가지로 요 구조예요. 요게. 그래서 이 표제부는 뭐든지 동시에 작성이 돼야 돼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뭐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건물의 변경 등기, 건물의 멸실 등기, 대위 신청 나와 있는데 특히 멸실 등기, 대위 신청을 보십니다. 여기 토지가 존재하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로서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당연히 을이 되겠죠. 이때 등기부가 존재할 겁니다. 표제부, 갑고, 을고. 이때 소유자로서 을이 등기되어 있겠죠. 맞아요. 이때 이 건물이 멸실이 되면 요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 원인, 날짜를 기록한다고 했는데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멸시등기. 기억나셔요? 이 부동산이 멸시되면 표제부에 멸시된 사실, 원인, 날짜를 기록합니다. 이를 멸실등기라고 하는데 이 멸실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즉 멸시된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신청하는 겁니까?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누가? 을이.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때 그 다음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겠죠. 요 갑이 을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멸실등기를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대위해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나대지인 게 나을까요?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게 나을까요? 나대지. 그렇죠. 그게 이제 거기 2번에 나와 있고 3번에 나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뒷부분에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4쪽을 보시면 자기계약 상방대리 허용 있습니까? 3번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계약 상방대리는 우리 민법에 의해서 허용이 됩니까? 금지됩니까? 네? 허용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자기계약 상방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 등기법에서는 자기계약 상방대리가 허용돼요? 금지돼요? 허용된다고 했죠. 왜?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을 체크하십니다. 6번. 6번의 1번을 보시면 대리인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등기부에는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등기부에는 등기명인이 기록되는 거니까 대리인은 신청 정보에만 기록하고 등기부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2번이 더 중요한데요. 2번, 동글뱅이 2번에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가 격리된 경우에 이미 대리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등기부에 이를 기록할 필요는 없다. 대리인은 신청 정보에는 기록하지만 등기부에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만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 관리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기부에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기록해야 된다고 했죠. 왜요? 법인 등기부가 없으니까. 기억나셔요? 그렇다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등기부에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 안 한다고 했죠. 왜요?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이미 공시하고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강조드린 건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리인의 등기 신청 절차에서 6번과 3번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나와 있는데 거기 줄 다 쳐져 있죠? 있죠?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197쪽을 보시면 맨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를 암기하셔야 돼요. 표를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특수한 기록사항 나와 있는데 등기 신청 정보에는 반드시 기록하는 정보 내용이 있고 반드시 기록해도 되고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정보사항이 있고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인
임의적 기록상 정보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왜 필요적이고 왜 임의적이냐면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필요적 내용 정보.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은 신청 정보에도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이게 뭡니까? 임의적 내용 정보 또는 임의적 기록상, 필요적 기록상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임의적 기록상 암기하고 계시죠? 같이 외워보실까요? 첫 번째, 임의적 기록상.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기록하기로 했다면 기록해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합의는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는 거니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기록하기로 약정을 맺었다면, 기록하기로 특약을 맺었다면, 기록하기로 계약 체결했다면, 기록하기로 합의했다면 등기부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구가 있다면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을 맺었다고 해서 등기부에 다 기록해야 된다면 공시 기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기록되니까. 따라서 이러한 약정사항이 등기부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근거 규정. 근거 규정이 있는 것만 등기부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 규정이 있을 때 이 약정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부기 등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두 번째,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들은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기, 종기, 변제기, 이행기, 또 존속기간. 작년에 존속기간이 출제가 됐죠. 이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입니다. 세 번째, 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위약금, 이자, 지료, 손해배상금,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다 임의적 기록상입니다. 그런데 돈의 의미가 있지만 필요적 기록상인 거 몇 가지 암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가 있죠?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임, 그 다음에 환매 등기에 있어서 환매대금. 혹시 민법에서 환매 공부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리고 환매는 다시 체결된 매매를 환매라고 불러요. 다시 체결된 매매. 그러면 다시 체결된 매매니까 이건 매매 대금이 있겠죠. 이게 환매 대금이에요. 환매 대금은 뭐로 구성됩니까?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 매매 비용으로 구성이 돼요. 민법에서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전세금은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이겠죠. 그 다음에 임차권은 임차권 등기에서 차임이죠.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임. 환매 등기에 있어서 환매대금. 맞아요. 그런데 이 전세권이 문제가 되는데요. 전세권,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전세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물권적 전세권. 들어보셨나요? 두 번째, 채권적 전세권.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전세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물권적 전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렇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적 전세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적 전세권. 효력도 다르죠. 물권적 전세권은 효력이 뭡니까? 용의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성은 뭐냐면 전세기간이 종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되었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권적 전세권은. 그런데 이 채권적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이 채권적 전세권은 용익적 속성은 있지만 담보적 속성은 없습니다. 경매 절차로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민법에서. 그러면 이 채권적 전세권이 문제가 되는데 이 채권적 전세권은 법적 성질이 뭡니까? 전세권 등기 안 하니까
임대차예요. 임대차. 그래서 이 채권적 전세권은 임대차로 봅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등기한다면 무슨 등기하는 겁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이때 이 채권적 전세권은 둘로 나눠지죠. 온전세와 또 뭐가 있습니까? 반전세. 우리가 보통 아파트 전세 산다 할 때 그 전세가 채권적 전세예요. 등기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럼 온전세가 있고 반전세가 있는데 온전세는 보증금만 있죠. 전세금만 있죠. 전세금 10억. 너무 센가? 전세금 10억. 그리고 월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월세 없을 테고. 반전세는 보증금 5억. 월세 100만 원. 이게 반전세죠. 그럼 반전세의 경우에는 월세가 있죠. 이게 뭘까요? 차임. 이게 차임입니다. 따라서 이 차임을 반드시 임차권 등기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온전세는 월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차임을 기록해야 됩니까? 임대차는 무조건 차임을 기록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월세가 없으니까 월세는 등기할 수 없죠. 그럼 뭐라도 등기해야 되냐면 이거라도 등기해야 됩니다. 왜 보증금을 등기하게 되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자가 차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자가. 따라서 이 월세가 있다면 월세를 차임으로 기록해야 되지만 월세가 없다면 보증금이라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자가 차임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표에 있는 오른쪽을 암기하신 겁니다. 암기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거를 암기하셔야 된다. 왼쪽 거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왼쪽 거를. 왼쪽 거는 민법 지식이 있으면 암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가진 소유권은 저 부동산을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쓸 수 있죠.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된 것이 소유권인데요. 이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능 중 일부를 띄어서 다른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일정한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들 설자에 정할 정자를 써서 일정한 권리를 만들어서 정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지상권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따라서 지상권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권 설정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을은 어떤 권리를 취득합니까? 지상권을 취득하겠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사용수익 권능을 띄어서 을에게 지역권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역권 설정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을이 취득하는 권리는 뭘까요? 지역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즉 지역권자가 될 겁니다.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나요?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했던 거 아닌가요? 다 안 했대. 다 했는데.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을이 취득하는 권리 뭡니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임차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을은 임차권 취득하겠죠? 또 뭐도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저당권. 처분 권능을 띄어서 다른 자에게 권리를 설정할 때 이를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저당권자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게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저당권 취득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러한 권리를 설정해 줄 때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저당권, 지상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들. 그거를 암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죠. 왜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할까요?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니까 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을은 지상권자는 다른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설정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뭘까요? 네?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병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합니까? 뭐에 대한 저당권이에요? 그렇죠. 지상권이 붙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을 소유권부 저당권,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을 지상권부 저당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전세권부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99%는 다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인데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이 가장 일반적이니까 소유권부 저당권은 소유권부를 생략하고 그냥 저당권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저당권은 정식 명칭을 다 써야 됩니다. 지상권부 저당권. 그 다음에 이 전세권도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바로 전세권이 붙은 저당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저당권자도 다른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뭘까요? 질권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 채권에 대해서 다른 자에게 질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반성에 의해서 질권이 설정이 될 때 저당권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거 했는데 저당권부 채권 질권. 그러면 이것도 다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을명의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소유권자 갑으로부터 첫 번째니까 이 등기들은 전부 다 무슨 등기입니까? 주등기. 요 병명의 등기는 소유자 갑으로부터 두 번째 도출됐으니까 전부 다 무슨 등기입니까? 부기등기. 맞아요. 이때 등기를 신청할 텐데 을과 병이 등기를 신청할 텐데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권리자. 이때 등기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했죠. 왜 반드시 기록합니까?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니까. 되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을 암기하셔야 돼요. 민법 지식이 있으면 따로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민법 지식으로 다 해결되니까. 그린 것 같은데 옛날에. 등기 신청할 때 이런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들, 즉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할 내용들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세 가지 권리는 용의물권이죠. 그러면 용의물권 지지난 시간 했는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도 용의물권 존재할 수 있지만 일부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 있죠. 맞아요. 따라서 이 용의물권은 등기신청 정보에 반드시 범위를 기록해야 됩니다. 이유는 등기부의 범위가 반드시 기록돼야 되니까 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범위를. 그렇죠. 그러면 전부일 때도 기록해야 됩니까? 전부라고 기록합니다. 일부일 때는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를 기록해야 되고 전부일 때도 전부라고 기록해야 됩니다. 왜? 필요적 기록사항이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상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목적. 두 개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인지 수목의 소유 목적인지 이걸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목적을.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신청 정보와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용의물권이니까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이 지역권은 승역지 등기부에 지역권 설정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승역지 등기부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승역지는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된다고 했죠. 따라서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목적이 있겠습니까? 있죠. 통행지역권은 목적이 뭘까요? 통행. 용수지역권은 용수. 용수는 물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망지역권은 조망. 이렇게 지역권도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적을 기록해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다른 물건과 달리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죠. 맞아요. 승역지와 유역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 등기부의 함의 원칙인데 승역지라는 말 자체가 받들 승자를 써요.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통행로를 제공해서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이게 승역지라는 단어예요. 유역지는 다른 토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토지.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토지. 이게 유역지예요. 그래서 승역지와 유역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가 바로 지역권인데 그러면 승역지 등기부에는 승역지가 어느 토지를 받들고 있는지 유역지를 표시해야 되겠죠. 유역지 등기부에는 어떤 토지가 자신을 받들고 있는지 승역지를 표시해야 되겠죠. 이 지역권이라는 권리는요.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두 토지가 표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승역지 등기부에는 유역지가, 유역지 등기부에는 승역지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승역지 등기부에는 뭐가 표시된다고요? 유역지 표시. 유역지 등기부에는 승역지가 표시가 돼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 전세권은 용의물권이니까 범위가 반드시 기록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세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누가 그래요? 정해져 있다고. 민법 선생님이 그러진 않으셨을 테고 이 지역권은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용도에만 들어만다면 아무 목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권리가 바로 전세권이에요.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들어맞기만 하다면 아무 목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건물을 소유할 수도 있고 수목을 소유할 수도 있고 통행할 수도 있고 농사질 수도 있고 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라는 권리예요. 따라서 목적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목적을 기록할까요? 기록하지 않을까요? 목적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들어 산다고 할 때 그 세 들어 산다는 게 돈 내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세권 안에는 전세금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필요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임차권도 이게 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빌리는 권리, 차자는 빌리차. 돈 내고 빌리는 권리가 임차권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돈의 의미가 있으니까 차임을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겁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월세를 기록하는 것이고 원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기록해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임차권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에요. 이 물건을 설정해 줄 때는 설정해 주는 자에게는 처분 권한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밀법에서 하셨습니까? 물건을 설정해 주는 자는 처분 권한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채권을 설정해 주는 자는 처분 권한과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권 설정자가 처분 권한과 처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을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소유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따라서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즉 처분 권한과 처분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없다는 표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소유권이 없는 자도 다른 자에게 임차권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임차권을 설정해 줄 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표시해야 됩니다. 있는 자가 설정해 주는 것과 다르니까.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저당권. 이건 소유권부 저당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 지상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을 얘기하고, 이건 질권이죠. 질권. 요 네 개의 권리의 특징이 공통점이 뭡니까? 네? 담보물권. 담보물권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취득했을 때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것이 담보물권이죠. 맞아요. 그럼 이 담보물권은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요 두 가지를 담보물권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다시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요 두 가지를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해야 됩니다. 담보물권들은. 그러면 이것도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맞아요. 여기도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것도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거를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되셨을까요? 그런데 저당권 같은 경우는 소유권부 저당권도 있고 지상권부 저당권도 있고 전세권부 저당권도 있죠. 소유권부 저당권은 원칙이기 때문에 소유권부를 생략해서 그냥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때 이건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이고 이거는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이고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죠. 그렇다면 이것과는 차이가 있죠. 이것과 차이가 있는 게 뭡니까? 이 부분이죠. 맞아요. 이 부분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이 아니라 지상권에 관한 저당권이고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의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요걸 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질권도 마찬가지죠. 요걸 표시해 줘야 돼요. 요걸 권리의 표시. 그래서 이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에서 등기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요 붉은색인데요.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게 이겁니다.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등기부는 공시정부죠. 맞아요. 공시, 정보를 공시하는 정부죠. 그럼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가장 공시의 필요성이 높은 게 이거예요. 이거니까 가장 출제 확률이 높습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꼭 외워두셔야 돼요. 요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지식이 확고하다면 따로 안 하셔도 이거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민법 지식이 좋으시다면 요게. 네. 그래서 197쪽에 특수한 기록상 표 외우셨죠? 임의적 기록상 이건 외우셨죠? 이거는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마다 세봤는데 23번째 하는 거예요. 다 세고 있었어요. 네, 이거는 당연히 외우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민법 지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네. 이제 등기필증을 보겠습니다. 등기필증. 이건 좀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